있거든요. 진솔한 이야기, 또 시간이 된다면 Q&A도 같이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진수 이경호 사장님은 모신 기쁨을 제가 표현해 봤어요. 사장님, 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사장님. 네, 코로나로 요즘 잘 못 뵙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데 온라인에서 모시게 되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저희 커맨십 모닝 토크쇼의 공식 질문 4가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진수 이경호 사장님은 저희 그룹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뉴스킨 코리아 전체 내에서도 최고 사업자, 부부 사업자로 존경받는 분이시잖아요. 공인이시죠. 공인이셔서 함부로 이제 다 길거리에 침도 못 뱉으시잖아요. 네. 모두가 보고 있는데 사장님 두 분께서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폰서님이 되셨지만 처음 입문하셨을 때 사실 저희가 103호 강의를 통해서 두 분의 입문 스토리는 바로 큐 해도 저도 지금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알고는 있지만 두 분이 입문하셨을 때 그 스토리 또 여긴 내가 아직 공개한 건 아니지만 여기 이 부분은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때는 이런 것들이 좀 좋았다.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닮아있는 모습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입문하셨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입문 스토리는 제가 할게요. 우리 부부는 오늘 또 처음 계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스토리를 지금 옛날에 LOI 스쿨 때 굉장히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서신사유는 저랑 기아자동차에서 사실은 사내 커플이에요. 서진 사장님이 1층에 있었고 제가 2층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항상 점심시간에 커피 들고 항상 우리 사무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입사 동기가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입사 동기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몰래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결혼까지 했어요. 사내 커플이었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서진사님이 경제 사항이 뭐냐면 결혼을 해서 우리 부부의 현실이 뭐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님은 이제 사업하다가 부도나셨고 제가 결혼할 때 남편 월급 가지고 월급 통장 어머님이 관리하시면서 그걸로 생활비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20평대 아파트 서울서 사시다가 안양에 20평대 욕실 하나 있는 아파트에 셋이 사는 거예요. 아들하고 부모님. 근데 이제 뭐랄까 분가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일단 경제상이 최악이었고 그리고 아버님은 항상 베란다에 소주병이 굴러다녔어요. 왜냐하면 60에 부도나면서 여러 가지 항상 점심 저녁 술 드시고 주무시고 그게 이제 아버님이 낙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첫 아이 임신하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애가 이제 5살, 3살이 있었는데 서진 사장님이 식구가 6식구였어요. 근데 이제 6식구의 외벌이죠.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저 기아의 서울시흥 금천구에 있다가 아산만이라는 공장으로 출퇴근을 한 2시간씩 한 4시간 정도 왕복 하다 보면 남편은 항상 11시 12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남편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항상 생활비가 쪼들렸었는데 기아가 이제 부도가 나요. 기아가 부도가 나면서 그때 이제 남편이 대리였는데 매달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보너스가 안 나오니까 한 50만 원 정도 생활비가 적자인 거예요. 적자인 상태였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쯤 되면 뭔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가방을 해볼까, 뭐 하여튼 화장품 코너를 해볼까,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잘 되는 뭐 가게 앞에서 제가 5분, 10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또 시점이었고, 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공개를 안 했던 거예요. 뭐 지금 그룹 강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 해 96년도에 그 추석 명절 때 이제 친정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안 했는데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그 뭐랄까 미래가 암담하고 남편 외벌이에 뭐 정말 통장 잔고는 거의 없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그 현실에 그 제부가 제 동생 이제 그 남편이 그 여의도에서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어요. 굉장히 제부가 돈을 잘 번 게 동생 생일에 그 아세요?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30장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생일에 100송이의 장미꽃과 3천만 원 수표를 꽃에 꼽아가지고 선물로 줬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제부가 잘 벌 때 우리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추석에 그러니까 저기 친정집에 가서 그 제부가 하는 얘기가, 제부가 그 큰 고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상을 배웠어, 관상. 그래서 관상을 일부러 배웠대요. 왜냐면 관상이 돈복이 많은 사람은 뭘 이렇게 돈이 따라오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 관상을 배웠는데, 배우고 와가지고 우리 부부 관상을 보는 거예요. 친정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암담하고 정말 깜깜한 상황인데 서진 사장 얼굴을 보더니 이 얼굴에 돈이 다다다 붙었대요. 돈이 엄청나게 돈복이 있고, 그리고 저도 뭐 돈복이 나쁘지는 않대요. 근데 이제 서진 사장 복이 돈이 얼굴에 다다다 붙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리콜팅 하시면 돼요. 서진 사장.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그 뭐랄까 놀리나라는 느낌? 그냥 제불은 잘 나갈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정말 그 매달 통장 잔고 가지고 고민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갸우뚱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뉴스킨 만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는 제가 에피소드고. 그리고 제가 96년 12월에 서진 사장님 그 고등학교 친구 가족 모임에서 연말에 제가 처음으로 친구 부인으로부터 뉴스킨을 알게 됐고요. 저는 그때 아메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친구 부인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대문도 안 하고 그 새 가정한테 이제 거의 전 제품이 한 60만 원 정도 됐어요, 회원가가. 왜냐하면 인앤서가 8,000원, 뭐 미스트 7,000원 막 이랬으니까 그 전 제품을 구매를 한 거는 그냥 좋아서 산 게 아니라 대문도 안 한 상태에서 얼굴 보고 그냥 게시해 준 거야. 팔아준 거죠. 그 대문도 안 했기, 다른 분들은 대문을 안 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집이다 보니까 제품을 안 썼대요. 버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60만 원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아까운 금액이었고, 그거를 저는 다 쓰기 시작해요. 아까워서 쓴 거죠. 아마 여유 있었으면 대문 안 한 상태면 안 썼을 텐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제가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전 제품을 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제품 중에 너무 감사한 게, 전 제품을 쓰게 되면 뉴스킨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팁이 뭐냐면, 누구한테 뭔가 비즈니스를 시키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제품을 제대로 세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질 만큼 주게 되면 그 제품으로 인해서 사업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품이 아주 전신 악건성 피부였고, 전신 머리부터 발까지 악건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게 개선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핸드로션부터 바디용품 샴푸라든가 이런 걸 다 쓰게 되는데, 일단은 몸 자체가 빨리 개선되고 얼굴은 좀 늦게 개선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굴이 얼만큼 건조했냐면 세수를 하자마자 돌아서면 리프트팩 하는 느낌이야. 얼굴이 찢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악건성이었죠. 그래서 이제 얼굴을 한 3개월쯤 지나면서 이제 건조한 게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분한테 제가 좋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바디용품이랑 핸드로션 제가 추가 구매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세미나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세일즈인 줄 알았어요. 이제 영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파는 거 못해요 하면서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매달 한 달에 뭐 자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사람인데
거절하는 것도 얼굴에 받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중간에 이분이 이제 제가 한 3번째인데 2시간만 시간 내서 갈게요. 그랬더니 절대 2시간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2시간은 그냥 가서 시간 때우고 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잘했던 건 뭐냐면 하루를 비우고 그래, 하루를. 그러니까 사장님들 리크루팅 할 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뭐 두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를 시간을 비우고 오라고 그래서 그날은 그냥 이분한테 그냥 편하게 이제 들은 거죠. 이제 뭐 쫓기듯이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7번째 제가 세미나를 듣고 그러고 이제 그날을 하루를 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하라는 대로 편하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강의, 사업 설명 강의 아마 제가 한 2시간, 3시간만 뺐으면 아마 리크루팅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제품 강의도 제대로 들으면서 왜 이제 제 피부가 그런 피부였던 거하고 개선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품 강의를 통해서 이해가 됐고, 그리고 사업 설명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처음 보게 됐죠. 그리고 애프터 미팅을 통해서 정확한 보상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5%의 로열티가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뉴스킨 대전 보너스보다 이 5%의 권리 수입이 굉장히 저는 가슴에 꽂혔고,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하루 이제 집에 와서 하루 고민하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한 달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친구 와이프는 애가 2살, 3살 연년생이다 보니까 애기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이틀을 저가 나오니까 이제 나왔지만 아이들이 너무 울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친구 부인한테 제가 매일 강의 듣고 저녁에 가서 전화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할 차니까 편하게 집에 있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달 강의 듣고 제가 뭔가 하게 되면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제가 한 달 듣고 그때 이제 들었던 거를 여러 가지 궁금한 거를 마지막 정리를 해서 제가 이길재 사장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이길재 사장님 만나서 그 의문점이 풀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명함을 찍고 진짜 한 번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지금 사업한 지 벌써 24년 차 대리점이 됐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한 게 제 나이 29살이거든요. 29살에 젊은 나이에 인생의 방향을 잡았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저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서진 사장님은 제가 루비 찍고서 이제 루비 딱 됐을 때, 제 루비도 건강한 루비가 아니었죠. 그죠? 그리고 루비를 딱 됐을 때 98년도 현대에서 기아를 인수할 때 과장급 이상 명예퇴직이 있었어요.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뭐 2년치 월급을 더 준다는 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서진 사장님 고민을 했을 때 하여튼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서진 사장님이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99년도 1월에 서진 사장님은 입문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97년도 7월 제가 대리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뭐냐면 서진 사장이 전업을 해서 부부 사업자가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라는 거. 그리고 기아의 부도가 그때는 우리한테 위기였어요. 기아의 부도 난 게 굉장히 우리 가정한테는 위기였는데 뉴스킨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부부가 뉴스킨에서 그때 한 150, 서신상이 전업할 때 150에서 200 왔다 갔다 할 때 전업을 했는데 최저 생활비도 안 되죠. 그죠? 부부 생계형 뉴스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킨에서 커미션이 안 나오면 집에 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입으로 오직 6식구 살아야 되니까. 제가 진짜 사업은요. 남편 전업해서 생계형 부부 사업자로 했을 때가부터 진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벌었으면 아마 제가 부업 같은 느낌으로 했을 거고, 서진 사장님 전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진짜 절실하게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올인을 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입문 스토리를 지금 마무리를 할게요. 너무 길게 했나?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는
그 사내 커플이신 거를 처음 알았네요. 사내 커플이셨구나. 그리고 지금 사장님 말씀 중에서 느껴지는 건 서진수 사장님의 관상을 잘 캡처해놨다가 그런 분들을 믿고 다녀야 된다. 저런 분들이 돈복이 얼굴에 있다라는 것을 더불어 신하루 사장인 제 남편 사진의 관상을 한번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근데 사장님 궁금한 건요. 이거는 공식 질문은 아닌데요. 저도 부부 사업자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이야 마음이 맞아서 원동력이 되고 같이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힘이 되지만 저는 남편이 전업하고 더 힘들어졌거든요. 둘이 너무 싸워가지고 이 방향이 안 맞다 보니까 심지어는 신하루 사장은 보상을 잘 이해 못해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 자기가 독립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코드를 따로 내겠다고 자기가 저랑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근데 두 분은 사업 같이 하시면서 다투시거나 사업 비즈니스 방향이 안 맞았을 때 어떻게 조율하셨을까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예. 싸워요. 우리가 하우링이 좀 있네요. 예. 싸우고 잠깐만요. 요거 소리 줄일게요. 예. 네. 싸워요. 예, 싸우고. 근데 이제 싸우다 보면 끝이게 싸우다 보면 이제 합의점을 찾게 되죠. 결국은 먼저 한 사람 얘기하는 거를 따르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시작을 해도 시작하는 건 똑같다고 뭐 이렇게 약가성 없는 것 같아요. 별거 다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소리가 지금 하우링 나오나요? 네, 두 분이 붙어 있으셔서 그러시거든요, 이게. 하나는 하나는 네. 이쪽으로 싹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쨌든 먼저 한 사람 얘기를 따라주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맞춰갈 수 있는 새로운 또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하신 분의 얘기를 좀 따라주는 게 가장 순리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부부 사업자도 계시고 이제 싱글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생계형으로 해야 승부가 납니다. 예. 생계형 비즈니스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 싱글은 당연히 생계형이죠. 근데 부부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싱글이 이제 부부가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 생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생계일 수도 있지만 서로 믿어요. 서로 믿고 막 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생계형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뭔가 결단이 나겠죠. 예. 그랬을 때 결과 하나씩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쨌든 싸우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의점 하나씩 맞춰가는 것. 그리고 하다 보면 먼저 하신 분 얘기 듣는 게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 결과 조금씩 나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수입이 자꾸 생기잖아요.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싸우게 돼요. 다 싸우는 게 수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서진사에 전업을 하게 되면 그게 있어요. 이게 먼저 했잖아요. 거의 제가 뭐 2년 가까이를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있죠. 여러 가지. 그 남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랄까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이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뭐랄까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큰 거지. 빨리 이제 리크루팅을 한 4-5명 해줄 것 같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저거 주춤했다가 그냥 제 페이스대로 하자. 일단 뭐 남편은 덤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내 페이스대로 하자 하면서 하고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필드를 좀 많이 활동을 했고 좀 콜드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리크루팅을 해서 뭐 백사무 강의장을 듣게 하는데 그분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서진 사장님한테 이제 그래서 뭐 신규 사업자 트레이닝이라든가 그걸 제가 시간을 다 해야 되는데 보상 설명이든 뭐 이런 거를 이 업무를 좀 분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까지 하고 남편이 그 다음에 이제 서진 사장님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부부가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들어온 분들이 덜 빠지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부부 사업자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부부가 올인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상대방에서 뭐냐면 그 일단 50% 먹고 들어가. 아니 그 뭐 때문에 남편까지 시켜라는. 저는 사실은 선임사님 전업을 하면서 궁금했던 게 아니 뭘 때문에 남편을 이걸 같이 하니 이런 그 궁금증 때문에 또 사업 설명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올인했다는 그 한마디가 일단 50% 먹고 들어가는 리크루팅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예, 지금 저 혼자 했다면 김영구 이길재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면 이 그룹에 또 일꾼이 필요하죠. 일꾼. 그 선임사님이 또 젊었기 때문에 아마 김영구 이길재 사장님이 좀 이렇게 편했을 거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룹에 또 헌신할 수 있었고 또 저는 또 주부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생각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초기에 부부사업자하고 싸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이라면 우리 부부는요 그 월말 마감하고 그 월말에 직원회식을 해요. 직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둘이 직원이거든. 직원회식을 하면서 그 항상 뭐냐면 옛날 아파트에 살았을 때 아파트 단지에 치어스라는 맥주집이 있어요. 그 맥주집에 이제 골뱅이를 하나 시키고 서진사님 맥주 4잔 저는 한 잔 500cc 마시면서 그 달에 했던 거를 다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계획을 짜고요. 그리고 1년 계획을 서로 짜서 서로 이제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에다 살을 좀 서진사님이 더 붙여줘요. 그리고 앞으로의 부부의 방향성도 서로 대화를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같이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만약 이달에 제가 커미션을 200 받았으면 다음 달에 250만 원 버는 플랜도 부부가 같이 똑같은 걸 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희망이 있으니까 부부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달 그러고 서로 이달에 잘 했으면 마감해서 커미션이 얼마 정도 오르는 게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희망 서로 이제 축하도 하고 그리고 매달 부부가 혹시 그 부부가 좀 트러블 있는 분들 마감하고 저녁에 맥주 한 잔 직원회식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술 싫어하시는 분은 카페에서 만나셔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다 사장님 적었습니다. 네, 신하루 사장에게 서진수 이경호 사장님께서 제 말을 들으라고 했다라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분이 생각을 맞춰가시면서 피드백 하셨다는 거, 한 달 어떻게 지냈고 앞으로의 플랜도 같이 짜셨다는 거, 네, 저도 닮아가도록 또 앞으로 부부사업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지금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잘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사장님. 이 사업하시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보셨을 텐데 가장 극적이었던 리크루팅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뭐 좋았던 사례나 힘들었던 사례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2000년도에 그 뭐랄까 루비에서 제가 그 이제 에메랄드를 가려고 하는데 5명은 명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없는 거예요. 암만 쥐어짜도 안 돼. 그때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때 토요일 날은 애들이 집에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그냥 그 어머니한테 맡기고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한 명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 본사를 일단 가자.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워크인 상태에서 제품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갖다 주는 것도 꽤 있었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등록 서류가 있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제가 활동하면서 그 했던 등록 서류를 가서 이제 매장 그 워크인 센터 가서 하는 것도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되지만. 그래서 그날 미뤘던 그런 거를 다 하면서 그리고 토요 특강이 있어서 토요일 날 특강을 이제 듣고 기를 한번 충전해서 한 분을 더 리크루팅 하자라고 이제 결정하고 그때 굉장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가 아주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을 때 이제 어때요? 워크인 센터에서 제가 물건도 구매를 했고요. 그 이제 많이 구매했어요. 한 15개 정도? 그러면 어떻게 바디바 뭐 바디 클렌저, 샴푸 이런 거 엄청 무겁죠. 그죠? 옛날엔 주력이 미스트 막 이런 거였으니까 인해서.
그리고 지금 종이 쇼핑백이 지금은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옛날에 말대로 종이 쇼핑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워크인센터 왔다 갔다 하고 지하철 가는 기간까지 해서 이제 쇼핑백에 비가 이제 묻은 거지. 그래서 지하철을 일단 탔어요. 타서 이제 그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그 종이 쇼핑백이 찢어진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상상이 되시죠? 그 지하철 바닥에 그 15가지 누스킨 제품이 플라스틱이 쫙 이제 그 뭐 넝그러진 거야. 지하철에. 그러니 얼마나 민망하고 진짜 쪽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많고.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여자 한 40대 중년 여성이 여자 승객이 막 주워주는 거예요, 저를. 저는 얼굴이 빨간 거지. 이제 우리 제품. 근데 어때요? 쇼핑백에 더 넣을 수 없는데 그분이 근데 그 뭐지? 종이 봉지가 아니 그 비닐 봉지가 있었어요. 자기 봉지를 주면서 여기다 담으라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같이 담아준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담으면서 얘기하는 게 나 뉴스킨 선물 받아서 바디바하고 샴푸랑 뭐 인앤서를 쓰고 있는데 너무 좋대요. 근데 진짜 그건 선물 받은 거래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담아주면서 뭐 저한테 위로를 저기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칭찬해주면서 나이도 어렸잖아. 29살이면 애띠죠, 그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분이 명함을 달래, 명함. 그 명함을 주고 이제 제가 곧바로 내렸어. 얼굴이 굉장히 빨간 상태에서. 네, 그 알았다고 그러고 명함만 주고 별 말도 없이 그냥 내렸는데 일주일 후에 이분이 제품 주문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며칠 안에 본인이 주문을 하겠다고 물건이 거의 떨어졌다 그러면서 근데 그 제품 주문한 걸 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보험회사 팀장이더라고요. 보험회사 팀장인데 진짜 그거는 누굴 통해서 선물 받아 썼는데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를 리크루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보험회사로. 근데 제가 단호하게 이제 그 거절을 했어요. 그거 때문에 저를 불렀으면 제품 안 사셔도 된다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정말 제품 필요하대. 그리고 저는 역으로 이제 뭐냐 이분한테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품을 전달하면서 간단한 회사하고 보상을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제품은 좋은 걸 아니까. 그 간단한 회사하고 보상을 저는 제품을 꼭 누가 스킨 하나를 쓰든 미스트 하나를 쓰든 회사하고 보상을 푸는 게 습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분한테 한 20분만 시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단한 회사하고 보상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거나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 명만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집사님이 나 하이리빙을 지금 교육받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하이리빙을 써봤더니 뉴스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품 질이. 그래서 이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뉴스킨을 하면 내가 매니아로 하고 당신 도와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하이리빙을 한 건 아니니까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이리빙이 뭐 국내 아메이 같은 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을 손잡고 직접 선릉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이분이. 그쵸? 그게 한 달 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손잡고 선릉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제가 이 두 분을 앉혀놓고 어때요? 옆에 이분도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잖아. 왜 이분을 한 분을 저한테 맡기기 때문에 정식 사업 설명과 보상을 디테일하게 이제 풀어줘요. 그래서 결론은 하이리빙하고 뉴스킨하고 제가 비교 보상을 통해서 리크루팅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두 분이 동시에 리크루팅 되면서 제가 1대 2대를 동시에 LOA에 넣었던 그 모든 게 뭐냐 한 달에 이루어진 극적인 지금 리크루팅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에메랄드를 이제 마무리를 이분들 통해서 했던 지금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이분들이 지금 20년을 유지하는 대점이 됐고요. 지금도 LT 라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한 달 만에 그리고 지하철에서 그 종이 쇼핑백이 뜯어지지 않았다면 이분을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마무리할게요. 대단하네요. 네. 저도 이제 제품을 이렇게 쏟아뜨리면서 다녀야 되겠다.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사소한 우연이지만 그게 지금의 필연이 되시기까지가 우리 사업이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지금 잘 안 돼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당장 오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저희는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
너무 빠져있지 말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너무 많이 이거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여쭤보는 질문이실 텐데요. 뉴스킨 저희 비즈니스 하면서 진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라. 후배 사업자들에게 저희 파트너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놓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전에 요새 참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항이 녹록하지 않고. 근데 이게 거꾸로 바꿔 얘기하면 이 자본주의의 생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든 사업자든 소상공이든 여기서 속가져요. 여기서 버티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잘 1년을 끌어왔고요. 그리고 최소한 많은 분들이 1년 하시면서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경주한 결과치가 1년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와 또 경의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이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억, 지읒으로 시작하는 초성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억, 지읒.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 지읒으로 시작하는 초성 2자. 기억, 지읒. 그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도 시작이 가족이었을 거고요. 어려울 때도 가족이 힘이 됐거나 또 가족의 어떤 그 결핍을 해결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가족이 성장하면서 가족 간에 뭔가 그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것 때문에 또한 행복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됐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만약에 이게 왜 사업이 지지부진하지라고 얘기하면 뭐 멀리서 보지 마시고 기억 지읒의 첫 번째 가족을 한번 생각하시면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많은 가족들이 응원하고요. 그리고 또 기양에 우리가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같이 이제 뭐 50대 중후반에 계신 분들은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는 하고 얘기했을 때 아빠는 뭘 했어? 뭘 열심히 했어?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결과치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공통점이 있어요. 뉴스킨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애들이 삐뚤나가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은연중에 가족, 애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애들이 그게 산 공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가족을 꼭 생각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 기억 지읒의 초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점이에요. 뉴스킨 사업을 우리 사장님이 입문 동기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시작하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분의 열정에서 비춰지는 모습만 보여주면 다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점을 당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점을 어떻게 하고, 즉 어찌 보면 이 자세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끝장을 보는 끝을 정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대부분 많은 초심자들이 이러죠. 일단 한번 해보고 단서가 붙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님 말고 절대로 결과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무조건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선택했으면 내가 이 선택한 이 사업이 선택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뉴스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관점을 어떻게 갖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기억지효.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얼만큼 간절함을 갖고 하느냐.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생계형 비즈니스냐, 여가형 비즈니스냐, 취미형 비즈니스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아까도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이 생계형 비즈니스가 되면 결과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굶어요. 네. 때거리 떨어집니다. 때거리 떨어지면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생계형 비즈니스가 처음에 굉장히 결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간절함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방법 중요하지 않아요. 간절함은요 들어 누워서도 하고요. 간절함은 바지마다 씹어먹고 합니다. 예. 뭐 아주 수려한 스킬이 필요한 사업이 사실 아니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기억 지읒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두 음절의 기억 지읒이에요. 그게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이 꾸준함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비즈니스는 유스킨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업 초기에 그 당시에 최초의 유스킨 밀리언웨어 한국 사업자가 하신 말씀을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강의 중에 대뜸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은 오래 하면 장땡이래. 장땡은 하트나 쳐봤지 장땡이 뭐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장땡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 오래 하면 장땡이라는 의미를 몰랐는데 제가 오래 하다 보니 그 장땡, 오래 하면 장땡이라는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 장땡의 의미는 꾸준함이었어요. 자, 보세요. 유스킨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이 쭉 보게 되면 꾸준하지 않으신 분은 다 없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일발 뭐 필살 장타이라고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게 계속 가지도 않아요. 그걸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만들고 꾸준하게 그 신뢰를 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성공을 시켜서 나의 위치까지 올 수 있게 하느냐가 바로 농론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20몇 년 사업했잖아요.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사업을 잘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문제는 좀 지내다가 흐지부지 손을 놔요. 그리고 또 대호각성에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뭐가 문제냐면 흐지부지한 기간 동안 그동안 만들었던 게 다 없어져 버려요. 또 새로 시작해야 돼. 근데 새로 시작하면 좋은데 새로 시작하는 만큼 내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까지는 좋아요. 두 번째 또 합니다. 열심히 했어. 흐지부지 또 하다가 또 새로 시작하려니까 에너지가 안 나와요. 결정적인 건 그 사이에 나이가 들어있어요. 내 주변에 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하시되 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처녀 총각은 이 연애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할 때 열심히 쭉 끌어주면 한 5년만 열심히 하면 그 결과치 갖고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뭐 썩 잘하는 사업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남들처럼 큰 성과를 보였던 것도 아니었고 다만 중간 이상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뭐 자문위원, 뭐 BDLC, 뭐 여러 가지 본사의 그 리더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룹마다 데이터를 까요.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얼마 성장했고요, 어딘 줄었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당시만 동기부여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BDLC나 자문위원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쭉 봐왔는데 그 끈을 안 놓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조건을 맞추려고 무진장 노력했었고 그 조건을 놓친 사람들은 중간에 흐지부지 없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자문위원, BDLC, 뭐 하여튼 본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리더의 조건을 악착같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흘러가는 동향,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뭐 어떤 그룹이 가장 어떤 쪽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가장 촉을 세워서 봤던 것 같아요. 그 꾸준함. 그래서 최소한 탑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을 꾸준히 했던 게 굉장히 지금까지 왔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뭐냐면 마지막에 네 번째 기억 지읒의 꾸준함의 그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다 보면 열정적으로 하세요. 예. 열정은 사실 그 글에서 나온 것처럼 강도가 아니에요.
꾸준함입니다. 그 꾸준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이 사업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누구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나의 스케줄, 나의 어떤 본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커미션이 올라가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한 핀이라도 더 올라가 있는 모습, 나의 모습을 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공하신 겁니다. 작은 성공일 거라고 봐집니다. 예, 4가지 기억하시죠? 4가지. 첫 번째 뭐죠? 가족. 두 번째, 관점, 관점. 세 번째, 간절함, 안전함. 네 번째, 꾸준함이 장땡이다. 예. 네. 이 4가지 기억 지읒의 초성의 두 음절의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의 MC가 역할이 필요가 없으실 정도로 두 분은 너무 베테랑이셔서 말씀해 주시고 요약, 정리, 복습까지 지금 다 하고 계셔서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사장님.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성공을 이루셨고, 솔직히 저는 제가 두 분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제 바랄 게 사업적으로는, 비즈니스적으로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사장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이제 뉴스킨의 꿈 넘어 꿈, 앞으로 이루시고 싶은 계획이나 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부스트를 가지고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적인 메시지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꿈 넘어 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그 큰 꿈을 꾸는 것보다 사실 여기 계신 사장님 큰 꿈을 꾸는 게 더 사실 중요한 거지만 저희는 이 유스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 소명은 뭐냐면 서포터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도와주는 일. 그게 저희의 꿈 넘어 꿈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을 개수치로 나와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가장 큰 지표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야 모든 게 다 녹아서 희석이 돼서 성공했다는 표현으로 집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백만장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팀메이트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팀메이트 하려고 유스킨 사업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이 풍요로울 수 있는 백만장자가 빨리 되게 하기 위해서 팀메이트를 빨리 해야지만이 성큼 빨리 다가온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저희 그룹에서 백만장자가 한 뭐 30어카운트 이상 있습니다만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제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100어카운트의 백만장자를 만들 때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스포츠가 돼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만장자가 빨리 되기 위해서 T멜리트를 빨리 만들 수 있는 LT 4개 라인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LT 4개라는 T매트가 안 되잖아요. 6라인을 만들면서 LT 4개를 만들어야 되죠. 1, 2, 3, 4. 그렇게 하기 위해서 6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내년 3월부터 또 3월 1일부터 12월까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6파 무지하게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 한 해 동안은 6파에서 6라인이 이제 뭐 2,000포인트만 해도 6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분들이 6파에 동참하셔서 그게 절대로 끝은 아닙니다. 시작하시는 스타트를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그룹에 많은 분들을 6파로 영입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팀메이트가 빨리 될 것이고요. 팀메이트가 빨리 돼야지만이 백만장자를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궁극적으로 유스킨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풍요로움과 나의 어떤 운신의 폭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백만장자를 빨리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여러분 개개인이 올 12월 달에 코로나로 집에 계셔서 생각 무지하게 많이 하실 겁니다. 나를 좀 띄워놓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메타인지를 하시면서 나를 띄워놓고 내가 진짜 이건 자본주의 생리야. 여기서 도태해서든지 살아남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가다듬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면 내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킨 사업에서 제품이 뭐 허접스럽습니까? 보상이 허접스러워. 생각이 허접해요. 생각이. 생각만 바로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사업할 때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년에는 진짜 식스파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본사의 이 서포트가 또 마치 식스파를 위해 존재하듯이 생겼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커뮤니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또 4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 한편에 이제 훌륭한 세미나를 들은 것처럼 되게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필기하면서 잘 적었지만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적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모두의 스폰서님이신 두 분께 저희가 하트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병진 사장님께서 네, 오늘은 해바라기 밭이 아니시네요, 사장님. 예. 네, 사장님께서 리더 메시지로 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지금 작은 딸 방에 와서 작은 딸이 여행 가가지고 이번엔 잠깐 제가 스튜디오로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히 그 귀한 시간 내주신 서진수 이경옥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이경옥 사장님의 그 제품 하나를 전달을 해도 누구에게나 회사와 보상을 이야기했다는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저는 눈으로 봐왔거든요. 이경옥 사장님의 그 사업 과정을 늘 누구에게나 회사와 보상. 그러니까 아마 그 가장 자신감 있는 우리 뉴스캔에 가장 자신감이 있는 부분을 누군가에게 꼭 자랑하고 싶어서 전달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진 사장님의 4가지 기획지역 다들 좋은 팁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해 그 전국 노래자랑을 굉장히 장기간 운영해 오셨던 그 송해 선생님을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그 전국 노래자랑 그 1시간을 위해서 예심 때 그 예심 시간이 더 길거든요. 막 거의 하루 온종일 걸리는 그런 시간을 송혜 선생님이 그 시간을 같이 한대요.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 현장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그 무대에 올라온 출연자의 최고의 끼를 끄집어내려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하루 종일 그렇게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 뉴스킨도 사실은 나의 최고의 가치를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파트너의 최고의 가치를 끌어내는 것도 또 더불어 중요하고 스폰서의 최고의 길을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형제 라인의 최고의 길을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합치가 됐을 때 폭발적인 힘. 뉴스킨의 가장 큰 가치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100명의 그룹과 1명의 리더가 역전되는데 불과 6개월도 안 걸립니다. 그 기적의 순간이 1명의 리더가 마음을 먹는 순간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의 바탕은 현장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로 언택트 시대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줌으로 만나는 것도 우리가 현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서로 보지만 그 상대방의 기, 스폰서의 기, 스폰서의 생각의 방향, 다른 형제 라인들의 표정 이런 것이 현장감으로 느껴져서 나의 열정 온도가 간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줌 미팅이 있는데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는 한 그 모든 줌 미팅에
콘텐츠를 뽑고 열정 관리를 하시고 현장감이 잃지 않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현장감이 잃지 않는 소통을 통하는 파트너가 생기면서 그 기적의 순간, 역전이 가능한 그 기적의 순간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 참여하신 모든 사장님께서 이 언택트 시대지만 열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줌쌤이나 줌 미팅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접속을 하셔서 본인의 열정과 그룹의 열정과 스폰서의 열정과 파트너의 열정을 한 몸으로 한 곳으로 모아서 한국뉴스킨의 가장 위대한 그룹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때보다 서진수 이경호 사장님 계셔가지고요. 지금 리더런스에 엄청 힘주신 것 같아요, 사장님.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가장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계신 중간 리더 사장님 모시고 또 좋은 시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 마이크 풀고 인사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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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주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윤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제 다 나가셔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셨어요. 진짜 신여 사장님.